안녕하세요. 나이든 부모와 나이가 들어가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 우리는 피를 나눈 타인입니다의 저자 손정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참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죠. 특히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 네 사람이 있다라고 해요. 첫 번째 우리 가족일 거고요. 두 번째가 바로 학교에 들어가면서 만나는 친구, 그리고 성인이 되면서 또 우리가 낭만적인 사랑을 나누잖아요. 연인, 그리고 취업을 했을 때 직장 동료가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가족을 제외한 친구라든지 연인, 직장 동료는 사실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관계거든요. 내가 선택한 관계이죠. 그런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더니 이 관계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이고요. 그 중에서도 부모와 자녀는 가장 가까운 타인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를 어떤 관계로 정의를 내리면 좋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모와 자녀는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매일 아침에 거울 보시죠? 네, 저도 오늘 아침에 거울 봤는데 이렇게 봤을 때 괜찮아. 오늘 조금 화장도 잘 받고 예쁜 것 같아. 그럼 자신감 이렇게 뿜뿜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왠지 어젯밤에 먹은 치맥 때문에 이제 얼굴도 퉁퉁 붓고 거울로 본 내 모습이 별로인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나가기도 조금 뭐하고 외출도 내가 좀 꺼려지기도 하고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야말로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고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구나를 우리는 짐작하고 스스로 가치를 평가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와 자녀는 그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거울은 아니지만 정서적으로 서로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과연 나의 부모에게 또 나의 자녀에게 어떤 거울로 그 사람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모와 자녀는 그만큼 소중한 관계라고 하고요. 그 관계 안에서 서로가 주고받는 반응이 긍정적이지 못할 경우에 자신감이 하락시켜주는 그 거울처럼 우리는 나의 가치를 조금 낮게 평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정말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사랑받는 사람인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어디에서 획득을 하고 계세요? 친구가 해주는 말? 혹은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성공의 결과들? 성취의 결과들? 직장 상사가 해준 칭찬과 인정,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나 자녀가 최고다. 이렇게 표현해 줬을 때 어떤 것 같으세요? 훨씬 더 우리는 자신감을 얻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흔한 주제예요. 사실은 부모와 자녀의 얘기는 책으로도 너무 많이 나와 있고요. 요즘은 방송에서도 참 많이 다뤄지는 이야기가 바로 부모와 자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아주 조금 결이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육아라든지 양육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미 나이가 든 부모,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는 중년이 가까워져 있는 우리 기혼의 자녀들을 다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몸소 깨닫고 있거든요. 매일 만나는 것 같아요. 상담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각자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저에게 의뢰를 합니다. 직장에서 비전이 보이지 않아요. 연애가 잘 되지 않아요, 생각처럼. 너무 많은 주제를 가지고 오는데 결국 그분들이 나중에 가서 공통적인 뿌리처럼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선생님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그들이 누군가에게 받았던 이야기, 들었던 이야기, 또 누군가에게 받았던 반응들, 이것들을 그대로 가슴에 가지고 있다가 성인이 된 어느 날 저는 왜 이런 사람일까요? 저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스스로의 삶을 후회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 안에 늘 빠짐없이 들어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부모를 그렇게 많이들 원망을 하세요.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었던 말 한마디가 10년, 20년, 30년이 지나서 상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맞았던 말인데요, 선생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말 때문에 제가 이 모양이 된 것 같아요.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는 자녀들을 많이 봤습니다. 또 나는 정말 사랑으로 키웠는데 내 자녀가 다 커서 저를 원망해요. 내 삶이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노년의 부모도 만났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사이인데 왜 자꾸 원망을 하는 걸까요? 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원망이 아니라 희망을 좀 서로에게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탯줄은 아이를 출산할 때 누구나 한번 끊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탯줄 끊는 역할이. 그리고 뭐 의사 선생님이 도와주니까 누구라도 실수하지 않고 탯줄을 참 잘 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탯줄을 2번 끊어줘야 된다고 하거든요. 2번. 그렇죠? 한 번은 육체적 탯줄이고 한 번은 심리적 탯줄입니다. 심리적 탯줄 끊는 게 사실 육체적 탯줄 끊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말이 어렵죠. 심리적 탯줄이라고 하니까 쉬운 말로 자녀의 독립, 네, 서로의 독립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 바로 이 독립이 잘 되었을 때 우리는 서로가 융합되지 않은, 밀착되지 않은 타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자녀라면 노부모가 어떠셨으면 좋겠나요? 우리 부모가 노년의 부모가 됐을 거잖아요. 나이 들어가면서 어떤 부모의 모습으로 나이가 들어갔으면 좋겠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올해 76세시거든요. 며칠 전에, 한 2주 전인 것 같아요. 2주 전에 갑자기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네. 메시지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엄마가 이렇게 보내셨어요. 내가 이 말은 꼭 해야겠다. 이 말을 하지 않으면 평생을 후회할 것 같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그래서 제가 괜찮아 말씀해 보세요 라고 했더니 저희 엄마가 땡땡 월 땡땡 일에 네,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민호 씨 네. 트롯계 아이돌 굉장히 잘생긴 장민호가 콘서트를 하는데 내가 거기를 못 가면 평생 죽을 때까지 후회할 것 같다. 그래서 요즘 콘서트 티켓 구매 계약이 진짜 힘들거든요. 저희 3대가, 저희 조카부터 다 움직였어요. 티켓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장민호 씨 콘서트 티켓을 구매를 했습니다. 혼자서는 또 가실 수가 없잖아요. 이사 가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친구가 없어요, 동네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저희 딸이 중학교 1학년인데 할머니가 장민호 콘서트 보러 가는데 딸이 동원이 됐어요. 저희가 KTX를 타고 엄마가 사시는 곳까지 가서 그 콘서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또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거예요. 야외 공연장이었어요. 야외 공연장. 코로나 때문에. 야외 공연장인데 저희는 엄청 걱정을 했거든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이 우비를 입고서 공연을 봐야 되더라고요. 70이 넘은 노모가 가능할까 이게? 자식들은 걱정이 너무 앞섰는데 저희 엄마는 가서 장민호 굿즈도 막 사서 막 흔드시고 너무 즐기시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오셔서도 내 생애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네. 한 번도 자리에 앉지 않고 계속 서서 3시간 공연을 했어요. 장민호 씨가 또 워낙에 이 예의 바르신 분이라서 어머니들 너무 고생한다고 비가 내리는데도 1시간을 더 공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3시간 공연을 보고 오신 거예요.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 엄마는 그 전에 많이 아프셨는데 수술도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이곳저곳. 그런데 지금은 매우 건강하세요. 그게 마음이 건강하니까 신체 건강도 같이 따라온 것 같아요. 나이 든 노모가 아프지 않죠. 즐기죠, 인생을. 그리고 혼자서 알아서 그렇게 척척척 하니까. 티켓을 구매하는 것까진 저희가 했지만 공연장에 들어가서 공연 보시는 건 저희 엄마가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보기에 흐뭇하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부모에게 우리가 바라는 건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의존하면 우리가 챙겨줘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저렇게 혼자서 독립적으로 인생을 즐기니까 너무 좋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들 혹시 이 영상 보고 계신다면 독립하세요, 부모님들.
지금 나이가 70, 80이 돼서 독립하라고 하니까 너무 놀라시죠? 그런데 지금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라면 독립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부모가 마지막으로서 또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나이가 든 노년의 부모가 독립을 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는 부모님 스스로가 독립을 쟁취하셔야 되고요. 하나는 우리 성이 된 자녀들이 부모의 독립을 도우셔야 돼요. 일단 돕는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감의 대상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노년의 부모를 부양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부양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경제적인 부양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돈이 들어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부모에게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회적 부양이라고 해요. 이 사회적 부양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노년의 부모들은 몸이 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떤 건강, 신체적으로 조금 건강 상태를 좀 상실하게 되잖아요. 부모님을 모셔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도 데리고 가셔야 되고, 뭔가 교통수단으로 이동을 할 때도 자녀들이 모시고 다녀야 되고, 집에서는 또 음식도 차려드려야 되고, 이런 어떤 부양이 있죠. 그런 부양과 또 마지막은 정서적 부양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뭔가 응원을 해주고, 고맙다라고 표현을 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주는 거죠. 네. 이 세 가지의 부양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세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다면 너무 퍼펙트 하겠지만 그게 조금 어려우시다면 두 개 혹은 하나만 잘 하셔도 돼요. 그런데 오늘 저는 심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또 직업이 심리 상담가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보았을 때는 경제적 부양과 사회적 부양 못지않게 부모의 독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정서적 부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서적 부양이 뭡니까? 공감이거든요. 제대로 된 공감을 하시면 돼요. 근데 공감을 하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네, 사실은 어려워요. 뭔가 좀 칭찬도 많이 해드려야 되고, 인정의 말도 많이 해드려야 되고. 그런데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또 많이 배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에게 늘 격려와 지지와 칭찬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잖아요, 부모는. 그걸 내 부모에게 그대로 해주는 겁니다. 네, 어린 자녀에게 했던 공감의 표현을 부모에게도 해줘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좀 우리가 헤아려 주면 되는데, 이 공감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부모님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경험 속으로. 근데 이 경험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또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네. 제가 하나만 좀 알려드릴게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부모님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게 매우 쉬우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굉장히 좋아했던 광고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 과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말하지 않아도 알아. 네. 이 광고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랬어요. 뭘 그걸 꼭 말해야지 아니? 그러고도 네가 자식이야? 딸 자식이면 그 정도는 알아야지. 아들이면 엄마를 평생 봤을 텐데 그것도 몰라? 부모님들은 그렇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니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지. 그래야 자식이지. 그래야 효자지, 효녀지. 부모님들 정확히 기억하세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말하지 않으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를 내가 공감해야 될 때, 우리 엄마는 이런 인생을 사셨던 분이고, 성격이, 기질이 이런 분이셔서 이럴 거야. 네, 추측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을, 부모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냥 I don't know가 가장 좋은 공감을 위한 자세라고 저는 안내를 늘상 해드려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사용하는 단어 하나에도 사람들은 각자의 지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내담자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섭다, 긴장되고 불안하다. 그래서 당신은 무섭다라는 말을 하면서 뭐가 떠오르냐라고 했더니 저희 내담자가 그랬어요.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가 떠오른대요.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20대 때 저도 지금 정비되기 전 서울역 가봤을 때 되게 무서웠어요. 그들이 나를 공격할까봐. 제 내담자의 경험 속의 노숙자는 어떤 모습일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경험으로, 내 기준으로 추측해서 그렇죠, 무섭죠 라고 했다라면 저는 좋은 상담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누구누구 씨가
무섭다라고 생각하면서 떠올리는 이 서울역의 노숙자들은 어떤 모습인 거예요? 노숙자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당신은 무서운 거예요? 라고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내담자가 선생님, 제가 서울역에 노숙자들처럼 제 미래가 그렇게 돼버릴까봐 너무 무서워요. 너무 다른 맥락이죠. 제가 생각한 무섭다라는 건 공격당할까봐, 신체적인 공격이 무서웠던 거고, 저희 내담자가 생각한 무섭다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서로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다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부모와 자녀도 평생을 함께 살았기 때문에 내가 많은 걸 알고 있다? 저분의 경험이 곧 내 경험이다? 그런 건 없습니다. 많이 물어봐 주셔야 돼요. 어떤 걸 의미하는지. 엄마가 생각하는 희생은 어떤 거예요? 엄마가 생각하는 자녀에 대한 사랑은 뭐예요? 다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게 접근하면 부모님의 경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정서적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공감 반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많이 밀착된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엄마하고 저하고 1+1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뭘 해도 항상 세트로 다녀야 돼요. 여행도 세트, 화장품 하나를 사도 엄마 거 다 늘상. 네. 좋아요. 네. 서로를 이해한다는 건 좋은데 가끔 우리가 융합이라고도 하고 밀착이라고도 하죠. 이 사람이 곧 나처럼 느껴져 버리는.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독립, 진짜 타인으로 지내기 위해서는요,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셔야 돼요. 서로의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동일한 것을 추구하려고 해요. 이렇게 내가 행동해야지 엄마가 좋아할 거야. 이렇게 내가 모셔야지 엄마는 조금 더 행복할 거야. 그쵸? 그래서 내 감정이나 내 욕구를 조금 누른 상태에서 엄마 거를 내가 따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진짜 독립을 오히려 방해시킵니다. 노년의 부모가 제대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자녀에게만 기대어서는 안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또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노년의 부모는 스스로 독립하기 위해서 자신의 활동적 노화를 계획하셔야 됩니다. 활동적 노화가 뭐냐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삶의 질이 좀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스스로가 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강도 좀 챙기시고, 네. 무언가 내가 사회활동에 참여할 게 있다라면 참여도 하시고, 그런 보장의 기회를 최대한으로 스스로가 찾아서 누려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활동적 노화라고 하고요. 이 활동적 노화를 누리시는 노년의 부모님들은 굉장히 독립적으로 노년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 스스로가 자신의 노년에 대한 편견을 없애셔야 돼요. 우리 에이지즘이라는 게 있어요. 나이에 대한 차별이거든요. 한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나이듦, 노년, 노인이라는 단어에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지금 막 떠오르는 게 에너지가 좀 떨어질 거고, 네, 신체적으로 뭔가 좀 불편함이 많으실 거고, 아프고, 약이 막 한 주먹씩 되잖아요. 약도 많이 드실 거고, 걸음도 느릴 거고. 제가 가지고 있는 노년에 대한 편견들이었어요. 그런데요, 노년에도 이런 활동을 모두 다 할 수 있더라고요. 네. 나이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신을 차별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삶을 향한 책임감을 가져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삶에 대해서 내가 나이듦을 스스로가 인정하시고 한계를 좀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젊었을 때,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잘하면 대통령이 될 거예요. 저 대통령, 영부인 다이었어요. 이것저것 다 꿈이었어요. 미스 코리아가 되는 것도 꿈이었고, 키가 161밖에 안 돼요. 그런 꿈을 막 꿨단 말이에요. 헛된 꿈들을. 근데 노년, 저도 나이가 들면서 제 인생에 타협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나이듦이라고 하는 건 타협을 하죠. 근데 그 타협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 때문에 제한점이 있어요. 내가 더 이상 도전할 수 없는, 그게 슬프기도 하고 상실이기도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듦에 대한 스스로의 수용이 있다라면 내 목표에 한계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부모님들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내 목표를 스스로 세우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가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약한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주 3회 15분씩 산책하기 이런 거 좋잖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네. 저희 엄마는 콜라텍을 그렇게 다니셨어요. 장민호 좋아하는 저희 엄마. 네. 이렇게 굽있는 이걸 신으시고, 그런데 요즘은 신발장에 그냥 가지런히 그 예쁜 구두들이 놓여 있고요. 엄마가 요즘은 도서관을 다니세요.
너무 많이 바뀌셨죠.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이제 뭐 공예 작품 만들고 이런 것들 수업 듣고 계시거든요. 너무 즐거워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내 나이듦을 좀 인정하고 나면 새로운 목표들, 새로운 인생에 즐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이듦을 인정하고 나면요, 내가 그전에는 목표 설정을 할 때 성과 중심으로 세우죠. 무언가를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들로. 그런데 그것보다는 나이듦의 어떤 목표는 이제 정서적인 목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언가 인생을 즐기는 것들,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내 가치를 나누는 것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제안드리고 싶은 건 자기 개념. 네. 부모님들 스스로가 나에 대한 자기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한 번쯤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기 개념이 긍정적이시면요, 노화를 막을 수 있어요. 노화라고 하는 건 사실 막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막을 수도 있고요, 늦출 수도 있고 멈추게 할 수도 있대요. 그런데 이 멈추게 할 수 있는, 늦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개념을 건강하게 갖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나이가 뭐 80이지 나는 마음은 청춘이야, 28 청춘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 개념을 아주 건강하게 갖는, 즐기는 방법입니다. 노년의 나이는 반복적인 상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나이예요. 우리는 사실 흰머리 하나만 나도 내가 늙었구나, 주름살 하나에도 슬퍼하잖아요. 자격증 시험 하나에도 너무나 슬퍼하고,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 인생의 상실의 경험을 수도 없이 경험을 하셨고, 노년이라는 나이는 1년 간격으로 혹은 몇 개월 간격으로 그러한 상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시기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자녀들은 응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노년이 되신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떤 상실의 시기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 사계절 중에 가을과 겨울의 계절을 내가 거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실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무기력과 우울로 올 수도 있고요, 굉장히 활동적인 노화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지금부터 한번 내 과거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개념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보다 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였지. 나는 충분히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들로부터 지금도 사랑받고 있지. 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지. 나는 굉장히 박수받을 만한 인생을 살았지. 나는 내 잘못을 내가 시인하고 개선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지. 나는 우리 가족을 너무나 사랑하지.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자기 개념을 재인식하신다라면요, 충분히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상실과 화해하는 노년을 맞이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충분히 자신의 노년이, 나이듦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년의 행복감을 맛볼 수 있게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인생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독립하셔야지 자녀들을 귀찮게 안 합니다. 네, 저희 엄마 장미 놓고 있을 때 혼자 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귀찮게 안 합니다. 부모님이 독립되지 않으면요, 뭐 해달라, 이날도 부르고 저날도 부르고 같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적정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타인으로서 존재할 때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안정적으로 가정을 우리가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